중국 내 테슬라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경제정보위원회 소속 한 담당자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미디어 투어에서 테슬라는 2022년 1839억 위안의 생산 가치를 창출했는데 이는 상하이 전체 자동차 제조업 생산의 23%라고 밝힌 겁니다. 상하이시 자동차의 4분의 1을 테슬라가 책임졌다는 거죠. 그는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서 창출한 생산 가치는 2022년 상하이의 전체 산업 생산량을 1.3%포인트 늘어나게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중국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중국 공급업체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60개의 중국 부품 제조업체가 테슬라의 글로벌 공급망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5월 12일 중국 매체인 NDB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인력 규모는 2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상하이시와 테슬라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당국이 상하이에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테슬라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죠. 알다시피 테슬라는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두고 있죠. 이 공장에서는 글로벌 인도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합니다. 현재 연간 최대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기가 상하이의 가동률은 수개월 동안 100%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공장이 매우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신규 시장인 태국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공식적인 핵심 수출 허브인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가팩 공장에 대한 거죠. 테슬라는 지난 4월 상하이에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가팩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라스롭에 40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메가팩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상하이에 새로 지어질 공장의 용량도 40기가와트 아워에 달합니다. 이 공장은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여기서 40기가와트 아워는 메가팩 1만 개의 용량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ESS 공장을 모두 중국에 두게 되는데요. 이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와 ESS 두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럼 테슬라가 이처럼 중국 의존도를 높여가는 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을까요? 2022년 10월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공급망과 판매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 공급망과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전했죠. 워너 위원장은 중국의 대만 봉쇄 가능성과 중국에 대해 늘어나는 적대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중국은 윈윈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기지와 판매 시장을, 중국은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부품 생태계와 고품질의 고용 환경을 각각 얻었죠. 그러나 이면에는 국가 간 갈등으로 촉발될 거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산업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이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및 AI 기술까지 번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중국 당국이 언젠가 자국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업을 거대화하기 위해 테슬라의 기여를 외면해야 하는 순간도 올 수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의 존 소닐 에디터는 기술의 영향에 대해 매주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그는 2022년 7월 테슬라 cannot unsync from the politics of US-China relations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테슬라는 미중 관계의 정치와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테슬라 자동차가 바퀴 달린 완벽한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누군가가 테슬라의 시스템을 해킹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죠. 이어 점점 더 데이터화돼가는 세상에서 비정치적인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머스크는 중국에서 데이터 관련 법률을 과시적으로 준수하고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중국의 경제적 성과를 찬양하는 교묘한 게임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고속 성장을 위해서 중국은 꼭 필요한 파트너인데요.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테슬라의 거대한 아킬레스건이 될지 잘 관찰해야겠습니다.